안녕하세요, 성공가도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한 반지하 빌라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4735. 특이사항으로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허그에서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을 했네요. 이런 경우 대부분 대항력 포기를 하기 때문에 인수해야 될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확답을 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권리 분석을 통해서 한번 진짜 인수해야 될 게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매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크게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하나는 권리 분석. 우리가 인수해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 권리 분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익률 분석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얼마에 사야 수익이 나는지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 권리 분석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물 명세서라고 돼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법원에서 제공해주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 수가 있어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제공해주는 매각물건 명세서. 요거를 참고해서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요게 잘못되면 법원에서 요거 취소해줍니다. 매각 허가 결정된 거를 불허를 해주던지 결정 취소를 해줍니다. 가끔 가다가 이 사건 번호가 다른 매각물건 명세서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경매 사이트도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사건 번호 항상 확인해 주시고, 똑같죠. 그리고 작성일자는 2025년 5월 31일 날 작성됐네요. 여기 나와 있는 최선순위 설정, 이게 말소기준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2022년 8월 25일 날 압류돼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만 배당 신청한 걸로 간주하는 거죠. 세입자 현황을 보시면 유근혁이라는 사람이 세입자네요. 그런데 전입신고일이 2020년 12월 18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죠. 그러니까 선순위 세입자예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 요구는 비어있는데 아마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배당 신청한 걸로 간주합니다. 이 보증금 1억 1,800만 원을 다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어떤 문장이 있냐면, 이 비고란을 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 신청권자로 임차인 유근혁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승계했다. 그러니까 유근혁이라는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이 보증금을 다 받고 이미 나간 사람입니다. 이미 나갔어요.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요거를 양수했기 때문에 권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매각 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1억 1,800만 원 다 못 받아도 예를 들어서 한 9천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 2,800만 원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받겠다,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시세보다 만약에 전세가가 높은 경우에는 영원히 낙찰되지 않으니까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인수되는 거죠. 인수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상권 없고 비고란 없고, 그래서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이렇게 하면 끝인 거죠. 그 다음에 해당 물건의 컨디션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컨디션은 여기 있는 사진들을 참고하면 됩니다. 일단 해당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를 봐보면 사용 승인일이 2001년이네요. 그러면 한 24년 정도 됐죠. 꽤 오래됐지만 그렇게 또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진 한번 봐보시면 문 상태 어떤가요? 좀 오래된 문이긴 하지만 꽤 괜찮네요. 도락도 달려있고. 그리고 외관 한번 보면 앞에는 뭐 타일이나 파벽돌 같은 걸 붙여놓은 것 같고, 옆부분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했네요. 이 드라이비트가 뭐 외관도 보기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시공비가 굉장히 싸긴 한데 단점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비트 틈 사이로 누수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빌라 현관문도 상태가 꽤 괜찮네요. 뭐 새로 한 것 같아요. 연식을 감안하면. 그리고 여기 도시가스 관이 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아마 반지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창문 밑에 공간도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물이 들이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편물도 꽤 많이 쌓여 있어서 집이 빈 지 꽤 오래된 것 같다,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자, 건물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 봐보시면 여기가 이제 경매에 나온 집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봤을 때는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지하에는 호실이 여기 하나만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괜찮죠. 양호실이 있는 것보다 하나만 있는 게 나은 것 같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펜스가 쳐져 있거든요. 그 옆에 다른 건물이 있어요. 반지하를 사람들이 비선호하는 이유가 일단은 햇빛이 잘 안 들고 누수 발생할 수 있고, 근데 아까는 뭐 집안에서 발생하는 누수야 어쩔 수 없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빗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봤을 때 창문은 꽤 높이 달려 있었고, 그리고 햇빛도 그렇게 안 들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비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본다 그 시선이거든요. 여기는 아마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 같은데 뭐 동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만약에 집이 여기 있으면은 지나가면서 창문 사이로 이렇게 집안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안 다니죠. 그리고 옆에 건물도 있고 여기는 펜스로 막혀 있으니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리고 또 계단실 보면 24년 된 집치고는 페인트 상태가 깔끔하죠. 아마 페인트 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수 흔적도 이런 데 보면 누수 흔적도 없고 그래서 건물 내부에서 뭐 누수되는 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부 구조들을 보면 여기 한 층에 호실이 한 호실밖에 없네요. 한 호실밖에 없고 여기는 주차장인 것 같고 그리고 집 내부를 보면 거실이 있는데 거실이 좁은 것 같습니다. 뭐 TV 하나 놓고 소파 놓으면 끝. 여기 안방은 꽤 크죠. 화장실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발코니 있고 방 하나 있고 주방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 현관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는 문이 다 달렸는데 여기는 미닫이로 돼 있죠. 이 방은 아마 방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 미닫이 문을 떼서 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닫이 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 방을 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실의 연장으로 볼 것이냐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3룸보다는 시세가 조금 낮고 2룸보다는 조금 높고 해서 2.5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우리가 카카오 맵에 들어가서 사이버 임장을 한번 가볼 겁니다. 여기가 부천시 소사구인데 소사역에서는 꽤 멀죠, 물건지가. 하지만 역곡역에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마 도보로는 1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근처에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파트. 여기는 공공주택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아파트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2027년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네요. 여기 휴먼시아 아파트가 있고 요런 건 아마 재개발되기 좋아 보이죠. 딱 봐도 한 30년 이상 된 아파트 같고 그리고 부지도 꽤 넓으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면 역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한 이쯤이었죠. 역까지는 걸어서 한 11분밖에 안 걸리네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로드뷰로 한번 임장을 또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인 것 같은데 옆에는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이 있네요. 이런 건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노후도가 높아져가지고 재개발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 뭐 쓰레기 그런데 우리 집이랑은 상관없고 도시가스 함이 있는 걸로 봐서는 도시가스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실외기가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사람들도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리고 이렇게 네 대까지는 할 수 있죠. 정상적으로 비한마. 또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로 주차로 한 대, 두 대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도 아마 주차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 둘, 세 대 정도 또 뭐 이중 주차지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총 여기 4대, 2대, 여기 3대 하면은 9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빌라가 지금 1층, 2층, 3층, 4층 하고 반지하 하나 있죠. 총 9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차 9대 가능했으니까 아마 세대당 한 대는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당 한 대 되는 빌라가 거의 없거든요. 뭐 2000년대 지어진 것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차 측면에서는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역도 가깝기 때문에 아마 차가 없는 사람들도 몇 명 살고 있겠죠. 여기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주차는 뭐 큰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변 시세를 한번 찾아볼게요. 주변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세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1개였었죠. 그러니까 방 3개 화장실 1개로 맞춰놓고 위치가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 거는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서 11분 걸렸는데 여기 비슷하죠. 여기는 한 10분 정도, 여기도 한 10몇 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는 비슷하다. 근데 조금 대로변에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 큰 길을 안 건너도 역곡역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해요. 위치상으로 아주 조금 더 좋다. 그런 게 이제 월세가 2천에 60만 원. 이거 우리는 한 보증금이 1,000만 원만 받을 거기 때문에 1,000에 65 이렇게 되겠죠. 뭐 관리비 2만 원 있는 거는 뭐 무시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방은 3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02년에 지어졌네요. 우리 거는 2001년에 지어졌었는데 총 주차 대수는 8대. 여기는 세대가 10세대여가지고 세대당 0.67대밖에 못 됩니다. 어쨌든 12세대네요. 세대수가. 그래서 어쨌든 주차는 가능하긴 하다. 그래서 우리 거랑 비슷한 컨디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거는 1000에 한 65 정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 가지고는. 여기 있는 거. 이것도 한 1000에 60 정도 하네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근데 이제 주차가 불가능하네요. 주차가 불가능하고 우리 거보다 10년 더 됐다. 그래서 우리 거는 한 1000에 65 정도가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지상층 기준으로 이렇고 저희가 입찰해 볼 거는 반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만 원 정도 빼면 됩니다. 그러면 한 1000에 55 혹은 500에 60이 시세일 것 같아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거고 여기 감정가랑 우리 얼마에 입찰할지 이런 거 입력하면 수익률 계산이 자동으로 되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뭐 금리 입력하고 소액임차보증금 입력하고 예상보증금 우리가 받을 것 그리고 예상 월세 그리고 예상 비용 이런 거 입력하면 수익률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한번 입력해 볼게요. 감정가는 여기 보면 바로 있죠. 1억 1천만 원. 입찰가는 우리가 한 8천만 원에 입찰해 볼까요? 금리는 지금 한 4% 초반 혹은 3% 후반인데 4.5%라고 조금 보수적으로 넣어볼게요. 부천 같은 경우 소액임차 보증금이 4,800만 원. 그리고 우리는 보증금 1,000만 원 받을 거고 월세는 한 55만 원만 받을게요. 그리고 한 24년 정도 됐으니까 수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월세 수익률이 19.6% 나오네요. 우리가 감정가는 1억 1천, 입찰가는 8천만 원에 입찰을 하고 금리는 4.5%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한 달에 나가는 대출 이자랑 원금이 28만 8천 원 이렇게 나갑니다. 월세 55만 원에서 요걸 제외하고 나면 남는 순월세가 26만 원 정도 남아요. 총 투자 금액은 1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러면 월세 수익률이 19.6%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높은 수익률이긴 한데 저는 20% 정도는 맞추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입찰가를 조금 조절하시면 됩니다. 입찰가를 7,800만 원 이렇게 조절하면 지금 월세 수익률이 20%가 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7,800만 원을 써볼 거예요. 써보고 실제로 낙찰받으면 금리는 한 4% 정도 나오고 월세는 한 5만 원 정도 더 높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은 최대한 수리를 적게 하면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맞추면 실질적으로 32%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1,26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34만 원 정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원금 회수 기간은 3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여기 곱하기 10 한번 해보면 우리가 10채를 했다 가정하고 곱하기 10 하면 1억 2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한 달에 340만 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 정도면 할만하죠.